잠은 단순한 밤의 일과 그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수면이 뇌의 기능과 신체 회복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신체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며 이는 신체적인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심장병,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에 더욱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면의 질은 수면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들 때의 자세가 수면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잠든 자세에서 밤을 보내기 때문에 잘못된 수면 자세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을 대고 자는 자세. 등을 대고 자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닌 흔한 수면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등을 대고 자면 척추의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는 목과 척추가 곧게 펴져 관절에 부담을 덜 주고 전반적인 척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허리나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베개나 정형외과용 베개를 사용하면 등을 대고 자는 것이 큰 완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익해 보이는 자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 코골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등을 대고 자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압박해 호흡이 멈추거나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켜 속쓰림이나 밤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수면,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등을 대고 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기 문제가 있거나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 임산부의 경우 이 자세가 혈류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면 자세가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를 대고 자는 것에 대한 의미. 배를 대고 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자세로 여겨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건강 문제를 동반합니다. 특히 이 자세는 코골이를 줄이고 숨쉬기 편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를 대고 자면 목과 가슴이 열려 있어 호흡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편안함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성인들은 이미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배를 대고 자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목과 척추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잘못된 위치에 놓이게 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해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아픈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만성 피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느끼는 불편함은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들며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수면이 중요한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건강을 지키고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는 자세를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이 수면, 자세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자는 것은 소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역류나 소화기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증상을 줄이고 수면 중 편안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자궁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호흡을 원활하게 해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에게는 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자세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제한할 수 있어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의 변화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수면 자세의 변화는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위아래 위치하게 되어 혈액 순환과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자세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소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관이 더 적절한 위치에 정렬되면서 소화와 신진대사를 개선시키고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척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허리 통증이나 척추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근골격계 문제를 자주 겪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추가로 이 수면 자세는 기도를 더 명확하게 유지하여 코골이를 줄이고 호흡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호흡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좋은 수면의 이점. 이제 우리는 다양한 수면 자세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으므로 좋은 수면이 주는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억력과 성과 향상. 지벨 17년 연구에서는 수면 장애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면이 기억력과 같은 여러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 처리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직장, 학교, 그리고 다른 활동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집중력, 감정 반응, 의사 결정, 위험 감소 행동, 판단력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 기능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수면 장애는 이러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아동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그들의 행동과 학업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 체중 증가 위험 감소. 체중 증가, 비만과 짧은 수면 패턴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비만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체질량 지수가 높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수면 부족이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 증가, 염분 저류, 염증성 지표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피로를 증가시켜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의지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더 나은 칼로리 조절.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임상 실험에서는 수면 시간을 늘린 과체중 성인이 대조군에 비해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을 1.2시간 늘렸고 대조군보다 약 27칼로리를 덜 섭취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수면 시간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 및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4. 운동 성능 향상. 일반적으로 성인은 밤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수면은 지구력 향상, 에너지 증가, 정확성과 반응 속도 개선, 속도 증가, 그리고 정신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5. 심장질환의 위험 감소.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일 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신체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숙면은 또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6. 감정 및 사회적 지능 향상. 수면은 감정적 및 사회적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기간이 감정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서 사례삽 77명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수면 습관과 감정 지능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했습니다. 평소에 더 질 높은 수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능숙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충동을 잘 조절하는 등 감정 지능이 더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7. 우울증 예방. 수면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불면증은 우울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는 수면 부족이 인지적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면 장애는 감정 조절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경 과정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모든 요소가 우울증 증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염증 감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구에서는 수면의 불규칙성이 높을수록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연구는 매일 밤 다른 시간에 잠들고 깨는 등 불규칙한 수면이 수면 중 신체의 염증 조절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했습니다. 9. 더 강한 면역 체계.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며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 체계도 포함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신체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이 신체의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성인은 얼마나 자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침원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밤낮 대수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짧게 자는 사람들은 인구의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자칭 짧게 자는 사람들은 깨어있기 위해 커피나 다른 카페인이 든 음료에 의존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은 단순히 몇 시간 자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여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잠이 안 올까? 잠들기 어려운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은 밤에 정신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통증이나 불편함, 속쓰림이나 천식 같은 건강 문제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며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치료되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더 나은 수면을 위한 팁. 다음은 더 좋은 수면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7. 늦은 밤에 간식, 설탕,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잠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2.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2시간 정도 기기를 끄면 뇌가 진정되고 수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기기는 침실 밖에 보관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다른 공간에 두어 방해를 피하세요. 4.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세요. 빛은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몸에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5.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대신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유혹을 줄이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 줍니다. 7. 방 온도를 낮게 유지하세요. 이상적으로는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설정하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일관된 취침 루틴과 수면 일정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의 장단점, 그리고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68세 남성의 비극적 사망이 드러낸 치명적인 위험. 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잠자기 전에는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68세 남성이 갑자기 병에 걸려 새벽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 남성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고 무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와의 상담 후 그의 사망 원인이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으나 한 가지 문제를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은퇴 후에 잠들기 전에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배가 고팠던 그 습관이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유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중 일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말입니다. 매일 즐기는 음식들, 기름지고 풍부한 맛의 음식들, 혹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를 앞으로의 건강 문제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몸에 더 많은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함께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속에 숨겨진 위험을 밝혀내고 신중한 식단 선택을 통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며 진정으로 황금 같은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고지방 음식.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고기와 같은 고지방 음식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지방이 증가하고 이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전증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중요한 기관인 심장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잠들면 심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필수적인 휴식 시간이 방해받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심장이 회복해야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야간의 부담이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장을 단순한 근육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밤낮 없이 해마다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혈액을 우리의 혈관을 통해 펌핑합니다. 하지만 특히 밤에 고지방 음식을 즐기는 것은 이 수호자를 배신하는 행위로 심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심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2. 고염도 및 고당도 식품.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염도와 고당도 식품의 유혹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심혈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케이크나 디저트 같은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높입니다. 고염도 음식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치킨이나 꼬치구이와 같은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이는 심장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행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혈관의 경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달아내가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그 결과가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습관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염도 및 고당도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당분이 적은 식단을 통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과 건강을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그 강렬한 맛과 미각을 자극하는 능력으로 오랫동안 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추의 화끈한 매운맛과 산초의 얼얼한 감각은 평범한 식사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적인 매력 뒤에는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심혈관계가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단순히 땀을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활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섬세한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 심장마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별 문제 없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에 휩싸이는 상황을, 한때 기쁨을 주었던 매운맛이 이제는 두려움과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미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심장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부드럽고 세심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매운 음식의 즐거움은 그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년층에게 더 순한, 심장에 좋은 음식을 권장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9. 베개 밑에 마늘을 두고 자야 하는 이유. 마늘은 전 세계 많은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민간요법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마늘은 매우 다재다능한 재료로서 많은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하거나 해충을 쫓는 데 사용되며 심지어 흡혈귀를 물리치는 미신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마늘이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늘은 여러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실 마늘은 열량이 높은 식품으로 100백당 최대 10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양의 마늘을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마늘만으로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늘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 능력과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비타민 B,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황을 함유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감염, 대사장애, 호흡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제가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류를 증가시켜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일부 처방된 항생제보다 더 강력하게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체내에 쌓인 체액과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늘을 베개 밑에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수면을 개선하는 비법으로 전해져 온 가정요법입니다. 특히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마늘의 황성분과 강한 향은 진정 효과를 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마늘의 향이 강해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익숙해지며 깊은 잠에 빠져 마늘의 향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늘은 낮 동안의 신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밤에는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자, 마늘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늘을 이용한 자연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료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 우유 한 잔, 다진 마늘 한 쪽, 백꿀 한 티스푼. 조리법: 1. 냄비에 우유와 마늘을 넣고 끓입니다. 3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식힙니다. 3. 꿀을 넣고 섞어서 마십니다. 4.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은
최고의 양념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레시피와 팁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